시험 임박하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 이상이다. 오, 이걸 증명하라는 거야.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한 것이 절대값 A 플러스 B랑 다시 A 플러스 B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이고 이걸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좌측에서 우측을 이게 빼갖고 0보다 크면은 이쪽이 더 큰 거고, 그죠? 0과 같으면 0과 같으면 좌우가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우측이 더 큰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 이게 0보다 큰지 알아? 이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빼봐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곱을 해서 빼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빼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빼서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해요. 각각의 대상을 좌측 제곱하고 우측 제곱해서 빼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다, 0보다 같다, 0보다 작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두 대상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이 보여줘야 돼요. 자, 보세요. 절대값 취하면 무조건 0 이상 맞죠? 얘도 절대값이니까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0 이상 맞죠? 두 좌측 우측이 0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만 제곱해서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논리거든요. 서영아, A제곱에서 B제곱을 뺀데 0보다 커. 그렇다고 해서 A가 B보다 확실히 큰 거야.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A가 마이너스 5고 만약에 B가 3이라고 해봐. 그럼 계산 결과는 당연히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면 0보다 큰 건 맞죠. 하지만 마이너스 5가 3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긴 거야?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는 방법은 안 되는 거야. 양수일 때만 그런 거야. 양수일 때만.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 상식들이 있어야 돼. 기본 상식. 이것도 직접 시험에 안 나오고 빈칸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먼저 기본 상식. 실수 제곱은 누구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거.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A가 뭐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절대값을 취하면 기본적으로 양수를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A보다는 절대값 A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상식을 알아야 돼?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한 거랑 같아요. 또한 절대값 A 나누기 절대값 B는 한 번에 쓸게. 절대값 B분의 A는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랑 이것도 항상 같아요. 암기해야 돼. 이거는 증명하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또 이런 사실도 알아야 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보다도 항상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곱을 하면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음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요거 외워야 돼요. 한 5가지 정도? 자, 1, 2, 요거 묶어서 3, 요거 4.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암기해야 돼. 오늘 이 순간부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빼기 요 괄호 좀 치워볼게요. 요 괄호 치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한 거랑 같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여기서
4번에서. 그냥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거 이렇구나. 그 다음 요거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한 걸 한 번에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B제곱이랑 같죠.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을 제곱하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도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괄호를 제곱하나 똑같은 거죠. 어떤 사실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 전개할 수 있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 없어지고 이제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밑에가? 요거랑 요거밖에 없죠. 요거 2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2로 묶으면 절대값 AB 이렇게 절대값은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요 유지시켜줘야 돼. 절대값 AB 요 2로 묶으면 마이너스 AB죠.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절대값 AB에서 그냥 AB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절대값을 취한 건 그냥 알맹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값 A 곱하기 B하고 항상 빼게 되더라도 이놈이 이놈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절대값 취한 쪽이. 그러니까 얘는 누구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0 이상인 놈에다가 2를 곱하니까 당연히 이 전체 결과도 누구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한 짓이 뭐야? 좌측을 제곱한 거에서 우측을 제곱한 것을 빼봤더니 0 이상이라는 사실을 도출한 거죠. 그 얘기는 좌측이 우측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는 셈인 거예요. 끝!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오지우 하품하지 말고 요건 언제 성립하는 거야? 요 등은 언제 성립할까요? 웬만하면 좌측이 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커요. 근데 요 같은 순간이 딱 한 순간이 있어요. 요 순간이 언제일까? AB가 어떤 숫자가 들어올 때가 같은 순간일까요? 요게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가 0이 되겠어요? 요 파란 부분 이쪽으로 갖고 와볼게. 자, 이거를 3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먼저 AB가 절대값 안쪽이 0보다 클 때와 0과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볼게요. 이걸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야. 그럼 AB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어떻게 나와? 뭐지요? 그냥 나가죠, 앞으로. 하나 상식 더 써야 되나? 절대값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가는 거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뭘 달고 나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AB가 0보다 컸을 때라고 하면 절대값은 그냥 나가죠. 그냥 나가면 얘는 그냥 AB가 된다는 소리고, AB에서 AB를 빼면 뭐가 돼? 0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AB가 정확히 0일 때, 그러면 0 빼기 0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을 때, AB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무슨 AB로 나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 근데 여기 뒤에 또 빼기 AB가 또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빼기 몇 AB야? 2AB죠. 맞아요. 근데 빼기 2AB의 부호는 뭐가 돼? AB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AB가 음수면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먼 경우든 최소한 0이든지 0보다 크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안수사님 여기 봐봐. 요 같은 순간을 보면 언제일까? 요 등호가 되는 순간. 딱 요 같은 순간이 언제일까? 요 순간. 요
순간이 시험에 나온다고. 요 순간은 바로 0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럼 그 조건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출제자가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돼?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요 같은 순간이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요 같은 순간을 여러분한테 쓰라고 한다면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야 돼. 왜냐면 A가 0보다 커도 0이고 A가 0이어도 0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요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다. 선생님 진짜요? 봐봐. A, B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A, B가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대충. 같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B를 마이너스 5라고 해봐. 진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볼게. 같아? 이거 3이죠. 이거 5죠. 그럼 좌측 8이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도 하면 마이너스 8이죠. 하지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8이죠. 어때서? 서로 같죠.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자, 거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맨 밑에 줄에만 줄을 치세요. 즉 A,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맨 밑에 줄. 그게 핵심이야. 여기 줄을 치라고 여기. 등호는 요때 성립한다. 요때.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빈칸으로. 여기가 핵심이라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갈게요. 196쪽을 보시면 절대 부등식에서 유명한 두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두 가지 부등식.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절대 부등식인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냐라고 한다면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 어떤 대상이 0보다 컸을 때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 있죠. 평균이 산술평균인 거야.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 평균 어떻게 구해?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럼 선생님 기하평균은 뭔데요? 기하평균은 두 녀석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루트. 이게 기하평균이야. 그런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양수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고 뭐라고?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여러분이 집에서 잠 안 오면 아무거나 넣어봐봐. 무조건 성립해요. 이쪽이 항상 크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해볼까? 8, B가 2라고 한번 넣어볼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럼 8 더하기 2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5지. 5지. 그 다음에 8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루트 16이 얼마인데? 그럼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죠? 이렇게. 어떤 거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야. 양수기만 하면. 양수에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해. 그래서 이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부등식 자체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게 산술평균,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하고, 늘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웬만한 수를 또 넣어볼까? 8, 2 말고 누구 넣어볼까?
뭐 7, 3 넣어볼까? 이것도 성립할까요? 7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5지. 7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윤택이. 루트 21이지. 그럼 루트 21하고 5하고 누가 더 커? 루트 21은 4점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안서요? 이거 언제 같을까? 같은 순간이 딱 한 순간이 있거든요. 아까는 언제 같았어? 내가 여기 순간이라는 말을 썼죠. 요 순간일 때 같다고 그랬죠. 등호가. 그럼 이 등호가 웬만하면 좌측 우측보다 웬만하면 크거든요. 근데 딱 한 순간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찍어봐. A, B랑 같을 때 그래요. 만약에 A가 6이야, B가 6이야, 6 넣어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이거 지금 쓸데없는 얘기 뭐 하라고 했어. 6 더하기 6 나누기 하면 얼마? 6 곱하기 6에다 루트 하면 얼마 돼? 6되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A랑 B랑 같은 순간만 성립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왼쪽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 196쪽에 보충학습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써드릴게요. 자, A, B, X, Y가 실수일 때,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을 텐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좀 희박하긴 해요. 근데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의고사를 쭉 보면은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그 정도 비율이에요. 한 4학교에서 한 학교 정도 나올 정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 코시라는 수학자하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둘이 만들었다고 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A, B, X, Y가 양수가 아니고 아까는 양수였죠? 조건 자체가. 지금은 실수예요, 실수. 이게 뭐냐면 암기하기도 좀 모양이 더러워. 선생님 외웠으니까 써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암기해야 돼요.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거기 책에 보면은 196쪽 거기 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나오죠? 코쉬라고 해도 되고 코시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오죠? 근데 선생님 이게 왜 항상 크거나 같은지 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좌측하고 우측이 누가 더 큰지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빼보라고 그랬죠? 빼볼게. 여기서 빼볼게. 빼기 요거 빼볼게. 오케이? 빼봐서 만약에 0보다 크면 누가 더 큰 거야? 좌측이 더 큰 거죠. 만약에 빼봤는데 0이야. 그럼 서로 같은 거죠. 빼봤는데 만약에 0보다 작았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죠. 근데 어느 쪽이 되길 원해야 돼? 우리는 이쪽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뭘 보여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걸 희망하고 있는 거죠. 호프. 맞아요? 다시 좌측에서 우측을 빼서 0 이상을 희망해야지. 이 희망을 쫓아가야지 좌측 우측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꿈은 이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0 이상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소원. 희망. 그럼 전개부터 빨리빨리 해.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건 증명과정은 시험에 빈칸처럼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더라.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뭐한데 고1 때는 모의고사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신이에요. 알겠어요? 고1 때는 무조건 내신이라고. 그리고 고1 건 수능이 안 나와. 수능 시험에 안 나온다고 지금 하는 내용들이 그냥 고2, 고3 때 그냥 필요한 내용인 것 뿐이에요.
그냥 기초 닦고 있는 거라고. 수능이 안 나와. 그럼 내신 대학 갈 수 있는 그 수시 같은 거에 내신을 챙기는 학년이라고.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말라고. 얘는 3등급인데 아니 뭐 물론 기분은 좋겠지. 지금은 중간기말 잘 봐야 돼. 알았어? 자, 빨리 해볼게. 요거 빼면 어떻게 될까? 이거 플러스 이거의 완전 제곱이니까 그 공식 알죠? a 플러스 b 제곱.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이렇게 빼기 2ab니까 2ax by.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잊지 않았죠?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0 이상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 죽는 거 보자. 죽어! 이렇게 죽지. 너도 죽어! 이렇게 죽지. 죽잖아.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a제곱 y제곱 한 마리로 무슨 y의 제곱? ai가 아니야. 요즘에 ai를 뜨고 있죠? ay의 제곱이에요. ai가. 재미없다. 그 다음에 요건 뭐의 제곱이야? bx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b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요걸 요 안에 껴놓을 거예요. 중간에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ax b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요 문자를 조금 리어레인지 해볼게요. ax by를 ay bx라고 쓸 수도 있죠. 이게 지들끼리 순서 바꾼 건 상관없잖아. ax by가 아니고 ay bx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여기서 뭐 보여야 돼. 네모 제곱 빼기 2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게 뭐야? 무슨 제곱이야? 그렇죠. 이게 완전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a, b, x, y는 모두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실수끼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도 실수야. 근데 그 녀석을 제곱해냈네? 그럼 누구 이상이라고 했어?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우리의 소원을 이뤘죠? 어떤 소원이야? 좌측에서 우측을 뺐더니 0 이상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끝낸 거죠. 좌측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럼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언제 같을까? 뭐지요? 같은 순간 좀 얘기해봐. 같은 순간. 웬만하면 좌측이 크거든요. 근데 딱 한 순간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 바로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누구야? A, Y랑 BX랑 서로 어떤 순간? 같은 순간인 거죠. 이 순간이 누구냐면 A, Y랑 BX랑 같은 그 순간이라고.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외워. A, Y랑 BX랑 같다. A, Y, BX.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거에 이제 책이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196쪽 보충학습에 나온다. 오케이. 넘어가요. 198쪽. 자, 선생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산술기하 평균이 시험에 안 나오면은 학원비 전액 환불이에요. 안 나온 해가 없어요. 알겠어요? 안 나온 해가 없고 최소 2문제 이상입니다. 근데 모르겠어.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산술기하를 좋아하시는지. 최소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막 이래요. 3문제 하나 나오는 학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시 슈바르체는 고2, 고3 때는 아예 없어져요. 이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모의고사에도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오고. 하지만 산술기하는 문제 풀 때 중간중간에 그 양념 같은 걸로 계속 들어가요. 소재거리로. 알겠어요? 산술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고2, 고3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보게 될 거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뭐 코시 슈바르츠도 마찬가지고 요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는 거냐면 최대 최소 문제로 출제가 돼요. 보여줄까? 어떻게 나오는지? 자,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198쪽 봐봐, 얘들아. 198쪽.
거기 문제 보면은 17번에 1번 뭐라고 돼 있어? 최대값 물어봤죠? 끝에만 읽어봐, 끝에만. 2번은 최소값 물어봤죠? 또 199쪽 봐봐. 최소값 물어봤죠? 그렇지. 그 다음에 19번도 최소값 물어봤죠? 또 넘겨봐봐, 끝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볼게요. 발전예제 20번 뭐 물어봤어? 최대값 물어봤죠? 21번은 코시슈바르츠 문제인데 뭐 물어봤어?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죠. 결과적으로 이 단어는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알겠어? 그러면 198쪽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17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컸을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시험에 뭐 산술기하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왜 드는 거냐면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돼. 여기 봐봐. 이 시험 문제에 보면은 요런 말들이 있어요. 항상. 이 냄새를 한번 맡아봐봐. 가까이 와서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무슨 냄새가 나죠? 흑염소 냄새가 나? 아니면 아구찜 냄새가 나? 어떤 냄새가 나요? 아구찜 바뀐 거 알지?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네 글자. 양수 냄새 난다? 기말고사 때 만약에 문제에서 양수 냄새가 난다? 그럼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이야. 알겠어? 양수 냄새 난다?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근데 양수 냄새가 아니라 살짝 무슨 냄새가 나? 실수 냄새가 나고 무슨 최대 최소 물어봤다. 이건 코시슈바르츠.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양수 이런 말이 100% 보여야 돼. 아, 산술기야. 냄새 맡아봐. 이게 시험지에 대고 이거 산술기야구나. 이렇게. 됐지? 냄새 맡아보라고. 냄새 날 거야. 시험지. 미쳤네, 미쳤어.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글씨가 지저분해서. 야,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이 뭐라고?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둘이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 2로 나누는 거죠?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라고? 둘이 곱한 다음에 뭐 한 거? 이렇게, 그쵸? 그러면 항상 좌측이 우측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이거 암기해야 돼. 그러면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할게요. 이 설정이 되게 중요해. 뭐를 네모라고 하고 뭐를 세모라고 할 건지. 그럼 2x를 네모, 3y를 세모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누기 2 하죠? 그 다음에 루트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둘이 곱해봐. 아니면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암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냥 컨닝해. 2x 더하기 3y가 얼마야 지금? 얼마라고 알려줘? 친절하게. 10. 이게 10이야. 그럼 12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그래.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왠지 양변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렇지. 정서형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6의 제곱 얼마? 루트 제곱하면 어떻게 돼? 벗겨지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잖아. 탈모약 먹으면 돼, 탈모약. 좀 벗겨지면 탈모약. 아빠나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아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중에서 벗겨졌다. 그럼 벗겨질 확률이 거의 80%야. 그게 우성인자를 갖고 있대, 우성인자. 더러운 게. 그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그게 그 유전할 때 그게 우선적으로 발현을 한대요. 벗겨진 분이 있어요? 있어, 없어? 할아버지 중에서. 너는 안 벗겨져. 너는 있어? 없어요? 우리 천안들이 장인어른이 완전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탈모약을 먹는데 아니 대머리도 약간 무슨 M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대머리 있잖아. 그거는 30대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고 평생. 그러면 안 빠져. 근데 그 약을 평생 먹으면 얼마나 그게 그 약을 먹으면은 뭐 좀 남성 호르몬이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여자가 돌로 보여.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자를 봤어. 아무 느낌이 없대. 그냥 여자구나. 탈모약 먹는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다. 널 여자로 대해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영화관 가서도 내가 끊어줄게 자기 돈 여자 네 건 네가 내 이럴 거 아니야. 수업할게요. 자 그래서 6으로 나눠. 6으로 나눠. x, y는 누구 이하? 6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다? 얘가 제일 컸을 때가 키우면 6이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얼마? 6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정답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자들은 그게 유전이 안 된대요. 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대머리가 있어도 여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유전이 안 된대. 부럽지? 여자들은 그 유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치우리는 벗겨질 수 있어도 너하고 수영이는 상관없다고. 남자만 그게 유전이 된대요.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머리 같은 거 IQ는 거의 엄마 머리래요. 외갓집 머리.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쁜 거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머리는 거의 아빠 머리를 안 닮고 엄마 머리를 닮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그렇대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곱하기를 알려줬네. x 곱하기 y가 8일 때 x 플러스 2y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똑같아요. 산술기한 쓸게요. x랑 2y 더해서 반띵. 루트 쓰고 둘이 곱해. 둘이 곱하면 몇 xy야? 몇 xy? 그래, 2xy. 이건 암기해야지, 이 식은.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힌트를 그냥 뺏기면 돼. xy가 8이죠? 얘가 8이네. 8, 2, 16. 루트 16 얼마야? 4. 양변에 여기 밑에 2는 죽여야겠죠? 양변에 2 곱하면 어떻게 돼, 이쪽에? 8.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다? 8 이상이기 때문에 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다? 8. 끝! 안 어렵죠? 오케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이것도 나온다. 자, 그럼 봐봐. 최소값을 갖는 순간은 언젠가? 선생님이 오늘 계속 강조하죠? 이 순간이 언제일까? 최소값이 되는 순간은 8이 되는 순간이죠. 요 순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순간을? 모먼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바로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네모하고 세모가 어떨 때? 같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모하고 세모가 같을 때 뭐예요? 이게 네모고 이게 세모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이놈과 이놈이 같다는 얘기는 8을 나누면 되죠. 반반. 그럼 8을 반반 나누면 얼마씩 돼야 돼? 얼마씩 나눠야지 8이 돼? 똑같이? 4씩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x가 4일 때고 y는 얼마일 때야? 2일 때인 거죠. 왜냐면 2y가 산 거니까 x가 4고 y가 2일 때 그렇다. 여기다 써놓을까요? x가 4일 때 y가 2. 요때 그렇다. 요때 등호가 성립한다. 알겠습니까? 자, 18번 가도록 할게요.
집에서 일하는 거야 이제? 아니요? 거기 누가 하는 건데? 그 사장님은 안 하는 거야? 그걸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자 거기 문제 보세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되어 있는 거 있지 이렇게 괄호 이렇게 이때는 먼저 전개부터 하는 거예요. 전개부터. 이 상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전개부터 하세요. 전개부터 해라. 오케이? 전개하면 어떻게 돼? 윤택이 불러. 곱해. A, B.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A, B분의 4죠? 그 다음 나머지 떨거지들 곱할게요. A랑 A분의 4를 곱하면 얼마예요? 4. B분의 1이랑 B랑 곱하면 얼마야? 1이지. 맞아요. 그럼 4 더하기 1은 얼마야? 5라고.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할 거라고요. 그러면 네모, 세모를 어떻게 설정할 거야? 나는 이거를 네모라고 설정할 거고 얘를 세모라고 설정할 거야. 문제마다 틀려요. 설정하는 방법이. 그러면 A, B하고 이게 성립하겠죠. 왜?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A, B를 네모라고 한 거고 A, B분의 4를 세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세모 나누기 2는 크거나 같다. 둘이 곱한 거. 맞죠? 맞아. 그럼 요 2부터 양변에 곱할게. 요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 좀 해볼게. 이렇게 약분되죠? 얘는 루트 4죠. 루트 4는 2지. 근데 그 앞에 2가 또 있지. 그럼 얼마야? 4. 그럼 얘는 누구 이상이야? 세 번만 얘기할게. 얘 누구 이상이야? 얘는 누구 이상이야? 4 이상. 얘는 누구 이상이야? 4 이상이지? 그럼 얘는 누구 이상이야? 얘가 4 이상이지? 4 이상이지? 4 이상이지? 4 이상하지? 나 이상하지?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네.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이야? 그런데 거기다 5를 더했어. 그럼 누구 이상이야? 그렇죠. 내가 여러 번 한 이유가 있어. 저 대답 나오게 하려고. 4 이상인데다가 5를 더했어. 그럼 9 이상이야. 9 이상.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다? 9라고. 9. 정답 보세요. 맞죠? 최소값은 9라고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17번이 나올지 18번이 나올지 19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3대장이야. 알겠어? 자, 이제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x가 1보다 클 때 4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산수기하 평균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수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그랬죠? 양수라는 건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지금 누구보다 크다고 돼 있어? 1보다 크다고 돼 있죠. 정확히 말하면 1보다 크다는 양수라는 말은 아닌 거죠, 이건. 양수를 표현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0.2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0.3 같은 거 표현돼? 그럼 1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런 거. 0.2는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이 모습으로. 0이 있는 이 양수 냄새가 펄펄 풍기는 이걸로 바꿔줘야 돼. 0으로. 그러면 요 2를 넘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모습을 만들 거야. 이 모습을. 이 모습이 여기 있네? 근데 여기는 그 모습이 없네? 그러면 강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녀석은 보세요.
4 쓰고요. x 대신 무슨 마이너스 1을 강제로 만들어? x 마이너스 1 강제로 만들어 달라고. 왜냐고 물어보지 말고, 알겠어? 자,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 써. 근데 원래 얘는 4x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게 더 생겨났죠. 숫자가. 얼마큼이 더 생겨났어? 마사가 더 생겼죠. 그 마사를 다시 제거해 주려면 얼마가 필요해? 서영은 얼마가 필요해? 4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산술기하는 네모 세모 게임이라고 했죠. 네모를 뭘로 네모라고 하면 돼? 얘를 네모라고 할게. 그럼 이 세모는 누구야? 이걸 세모라고 할게. 이건 짜투리. 알겠어? 4는 짜투리. 짜투리. 짜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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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투리.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야. 산술기 합격이 뭐야? 네모, 세모, 나누기 2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가 붙었으니까 여기다 2 곱해줘 그냥 바로 여기 나누기 2를 곱하기 2 해주고 이거 한 100번 써봐. 알았지? 자 그럼 시작! 네모 더하기 세모는 누구 이상이야? 2배 하고 둘이 곱해. 이렇게 맞죠? 그러면 오 죽어. 약분 돼서 죽죠. 항상 거의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야? 은택이? 4. 루트 4는 얼마야? 2. 2에다 2 곱하면 얼마야? 4. 그럼 이건 5번만 얘기할게. 5번. 시간 없다. 얘 누구 이상?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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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디 100 밑에 있나요? 그 사람 중에서 두 분만 나요. 얘 누구 이상? 4 이상. 아 힘들어. 얘 누구 이상? 아우 공부는 힘들다. 4 이상. 얘 누구 이상? 4 이상이야. 근데 거기다 4를 더했네? 그럼 누구 이상이야? 8. 누구 이상? 8 이상 하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죠. 8 이상. 자, 그래서 얘는 뭐 이상이다? 8 이상이다. 병원 가야지. 됐어요? 최소값이 누구라고? 8이라고요. 최소값이 8이라고. 답 나오죠? 여러 번 얘기했어. 4 이상, 4 이상, 4 이상, 4는 8 이상. 자, 넘어가. 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내일 풀어줄게. 마지막으로 21번 풀고는 집에 갈 거야. 푸시 슈바르츠 문제. x, y가 실수일 때 1번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라. 두 번째 문제는 의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 자, 이 문제에서는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지 뭐를 쓸지 어떻게 판단하라고? 얘는 무슨 냄새가 나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 양수 냄새가 나죠? 근데 여기 양수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잖아요. 여기 실수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거기 실수라고 했죠. 똑같은 최대 최소 문제인데 거기 양수란 말이 없죠? 이럴 때는 뭐다? 코시 슈바르츠를 의심해봐라. 오케이? 코시 슈바르츠 암기된 거 써봐. 정서요. 써보자. 뭐야? 내가 쓸게. 니네 못 외웠으니까.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은 ax, by. 이게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죠. 암기해야 돼요. 시험 보려면. 다시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암기한 거에다가 그냥 컨닝해. 얘 얼마야? 얘 얼마야? 4. 그렇지. 근데 4x 플러스 3y라는 녀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a가 얼마나 소리야 여기서? a 얼마 대? 그래, 4 대입하는 거지. b에 얼마 대? 3 대입하는 거지. a에 4 대입, b에 3 대입.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냥 또 끼워 넣기만 하면 돼. 공식 암기해서 끼워 맞추기 하면 끝난다.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얼마예요? 그래, 25. 25에다 4 곱하면 얼마야? 100. 맞아요. 그러면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누구 이하야? 100 이하지. 여기서 못 푸는 인간들도 있더라. 여러분들 100을 이쪽으로 넘겨,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0은 누구의 제곱이야? 정서야. 그럼 요거를 그냥 요렇게 t라고 할게. 그럼 t제곱 빼기 10제곱 인수분해 가능? 가능하지. 어떻게 돼? 여기까지 돼? 그럼 t는 누구와 누구 사이? 근데 t는 원래 누구였지? 이해됩니까? 4x 플러스 3y 우리가 마음속으로 t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그 4x 플러스 3y가 제일 컸을 때는 10이고 제일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 10. 끝.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전제 요건이 뭐냐면 5x 플러스 2y라는 녀석이 13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것도 잘 모르겠죠? 공식 그냥 써. 자, 암기된 거 그대로 쓸게요. 나는 외웠어.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아니, 원래 외웠지, 좀. 자, 일단 외워야 돼요. 이걸 못 외우면 못 풀어. 이렇게. 네, 다시 얘기하지만, 코시슈바르츠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많더라.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학교생님 얘기해 주시는 거 보통 얘기해줘요. 코시슈바르츠 낼 거야? 그렇게 보통 얘기해 주더라. 그냥 내진 않아요. 근데 신흥고는 매년 나왔어, 참고로. 대성고는 거의 안 나왔고,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고, 신흥고는 매년 나와요. 자, 그럼 5x 플러스 2y, a에다 누구 넣어야 돼? 정세현. b에다 누구 넣어야 돼? 그치? 아, 너무 쉬운데? 그리고 5x 더하기 2y는 얼마야? 13. 13이라며. 여기 나와 있잖아, 13. 13의 제곱은 얼마? 그치? 그러면 잠깐만. 맞게 썼나? (5x) 더하기 2y가 13이야. 얘들아, 2y가 아니고 몇 y야? 아, 글씨가 잘못됐네. 그치? 그럼 12의 제곱은 얼마야? 144. 5의 제곱은 25. 그렇죠? 그럼 얘 합치면 얼마야? 169. 그래서 169, 169 약분해주니까 x제곱, y제곱은 누구 이상? 1 이상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1 이상.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다? 1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진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요거 한두 문제 정도 풀고 함수부터 나갈게요. 이제 남아있는 게, 자, 함수가 한 2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각각 2시간씩 걸려요. 이게 4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2시간. 이건 딱 2시간이면 끝나요. 정확히. 그러니까 하루 오면 수업이 끝난다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2시간. 진도 얘기하는 건 진도.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여러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이 수업 듣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2시간, 역함수, 합성함수 4시간. 그 다음에 유리함수 2시간, 2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도는 10시간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10시간. 알겠어요? 이번 주 내일 하고
2주만 진도 더 나가면 진도 다 끝날 수 있어요. 이제 또 문제 풀이하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